네, 5월 들어서 참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업종별로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참 버거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시장에서는 업종과 섹터에 대한 기준과 관점을 어떻게 재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야 할지 오늘은 시장 얘기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졌었던 업종과 섹터 위주로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반도체에 대한 뭐 업황과 시황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삼성의 뭐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확정이 됐고 최근에 증권사들을 중심으로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시황이 그렇게 막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네. 또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지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주가니까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겁이 날 정도로 좀 너무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네. 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그러니까 거의 뭐 2명 중에 한 분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네. 게 맞는 거. 최근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좀 약간 손절매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많이들 들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되게 심한데 증권사마다도요. 이 애널리스트마다 시각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안 좋아진다 보는 쪽에서는 지금 결국에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고 그 다음에 여전히 유지하는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결국 전 반도체 논란은 결국에 이제 공통적으로는 하반기에 가격 오르는 건 다 인정은 하고 있어요. 가격 왜냐하면 하반기에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좀 올라갔고 가격이 올라갔던 배경은 서버보다 이제 모바일 쪽의 수요, PC 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 건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지금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완성품을 잘 못 만들어요. 여기 들어간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거기에 반도체가 못 들어가잖아요. 뭘 만들어야 반도체가 늘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서버는 3분기엔 또 반대로 투자가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 서버가 이기느냐, 모바일의 감소분을 서버가 이기면 3분기에도 또 굉장히 좋은 주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안 하는데 물량이라고 그러죠. Q. 이게 P 곱하기 Q, 그러니까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야 매출액이 나오는데 네. 이 Q가 성장이 안 나오니까 PER을 높게 줄 수 없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도 좀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는데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후행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미 많이 한 1월 중순부터 삼성전자 조정받았거든요. 벌써 4개월째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조금 좀 어쨌든 목표 주가 낮춘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낮췄다고 해서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좀 뒤늦게 반영해서 저는 목표 주가를 좀 낮췄다, 현실화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추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사실 작년 하반기에도 반도체 기업들 주가 안 갈 때 목표 주가 막 낮췄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죠? 이 우려했던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니까 삼성전자가 주가 40% 급등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 뭐 그 정도까지 상승은 아니더라도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기가 저는 7월, 8월 정도 되면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좀 좋은 주가 흐름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설사 안 좋다고 해도 지금 주가는 이미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을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게 반도체 가격이 예전처럼 뭐 고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 18년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후로 다운 사이클 겪으면서 2020년 코로나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꺾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큰 그림상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반도체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논하는 건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으면 우리가 고점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고점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도체 업종 저는 꾸준하게
비중 늘려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 수준인 거고 앞으로 이제 서버 수요 전환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뭐 3분기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돌아서는지가 지금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핵심이다라고 요점 정리를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종과 섹터가 전기차, 이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뭐 굵직한 K배터리 3사 뭐 합작 얘기도 나오고 뭐 중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섹터도 성장은 분명한 건 맞지만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또 관점을 재정비해야 될까요? 이 기업들은 사실 네. 그 고밸류일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지금 네.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몇 년 후를 당겨서 반영하니까. 네. 근데 막상 이제 나중에 진짜로 그 실적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이 고밸류가 이제 저밸류가 되는 순간은 끝나요, 사실은. 이쪽 섹터는 네. 주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성장이 끝났다는 이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되는 순간.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밸류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증설 모멘텀도 지속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2차 전지만큼 전방 산업이 확실한 산업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보셔도 2차 전지는 향후 10년 동안은 전기차의 후광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죠. 자꾸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네. 또 경쟁 기업들이 뛰어들면 어떡하나 또 한국이 점유율을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부러졌는데 그 후로 다 주가는 또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PER을 낮추는 요인은 되겠지만 고성장이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한국이 어쨌든 이제 손을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 안보 동맹이 아니라 한미 경제 동맹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런 경제 동맹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저는 좀 올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배터리 제조사들 PER이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2025년까지 증설하는 사이클에서 또 미국까지 첨부된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배터리 3사 또 거기에 양극재 뭐 전지박 이런 여러 가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분명히 좋은 재료인데 왜 이렇게 주가는 부진할까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 재료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되는 그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2, 3년 사이클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뉴스고 하방을 딱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런 좋은 재료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은 역시 미국에서 지금 성과 나올 것 같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네. 또 이 전지박 회사 중에서 제일 싼 기업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아요. 제일 못 갔고 그다음에 역시 SK 이노베이션을 신규 이제 고객사로 확보했던 LNF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전기차 시장 중에서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뭐 대형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단까지 내려갔을 때는 보통 이제 뭐 증설이 또 많은 부분을 네.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증설을 통해서 이미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된 기업이 있을 거고 네. 뭐 증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적 추정치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고 증설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저희가 구분 지어서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지금 배터리 3사는 여전히 네. 증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설을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증설 스케줄과 좀 맞물려 가지고 수혜를 받는 업체는 어쨌든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여기에는 좀 안 적어드렸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만한 기업은 삼성 SDI 이제 벤더 있잖아요. 왜냐면 SDI가 지금 미국에 유일하게 공장이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올해 안에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럼 삼성 SDI 주로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부품 회사 중에서는 신흥 SEC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언제든지 부상할 수 있으니까 삼성 SDI 벤더도 증설 모멘텀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증설에 대한 또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도 잘 선별해 보면 좋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뭐 코로나19 백신 얘기도 저희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인데 최근에
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 위주로만 수급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진 내용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성과가 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전통적인 신약 개발 제약사 뭐 이쪽은 좀 섹터를 나눠서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개발사들은 너무 어렵죠. 사실 뭐 그 많은 기업 중에 누가 성공할지도 모르는 네. 거고 임상 데이터 기대했는데도 실망스럽게 나오기도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임상 이상의 어느 정도 좀 안착한 기업들은 비중 한 10% 이하로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마저 실패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내가 뭐 나의 전 재산을 투입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 금액으로만 좀 투자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특히 신약 개발사들은 6월 달에 이제 아스코가 열리거든요. 미국의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관련된 기업들 아마 좀 편입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봤을 때는 CMO하고 네. 역시 의료기기 회사들이 가장 좀 매력적인 거 아닌가 헬스케어 쪽에서는 물론 이제 백신 CMO 기대감은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바이오도 좀 부합까지 밀리긴 했지만 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위탁 생산을 따냈고 이제 원재료죠. 이제 원액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CMO 업체들의 위상은 점점 더 저는 커질 것 같고 또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헬스케어 쪽에서 눈여겨 보실 게 치과용 의료기기.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령화되면 임플란트도 많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의료기기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달리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치과용 의료기기 엑스레이라든가 임플란트 쪽에서. 그럼 그쪽 기업들은 이게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과용 의료기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대표적인 섹터 3개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였고요. 시간이 참 많으면 좋을 텐데 준비된 내용이 더 있는데 이 얘기는 수요일에 다시 좀 나눠볼까 해요,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또 10시에 다시 나오신다고 하니까 못다한 시장 얘기는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